어디에 넣나? 일단 참붕어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어색하네. 잡어 때문에 지가 빨리 못 쓰네. 무력을 일단은
일어서는데 한참 걸리죠. 부력이 적지 않은데도 오래 걸립니다. 내려가는 건 또 빠르죠. 입질이 그냥 연이어 나오지만 작은 고기들 저게 입질한 건 아닙니다. 좀 들다가 걸리는 거고. 투척은 그냥 내 앞에서 놔주면 갑니다. 초치는 낚싯대를 뭐 들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없고 팔을 든 채로 놓으면 찌 있는 자리까지 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가속도 붙죠. 저런 게 이제 고기들이 움직이면서 수류를 일으키는 건데요. 내려갔다가 다시 밀고 이런 것들은 풀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기 밀도가 높으면 나오는 현상입니다. 풀림을 조금 더 살리고 고기 사이즈를 고기래 떡밥 사이즈를 살짝 키우면 괜찮죠. 오래 서 있으면 높은 구간에서 공략 여기서 해야 됩니다. 찌가 오래 서 있을수록 위에서 입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찌는 그렇게 서 있어도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찌가 높은 곳에 서 있으면 아, 이번에는 높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초칭에서 마지막 한두 눈금이 사라지는 입질이 제일 멋있어서 그걸 취할 거야.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고기는 그게 뭐 한두 눈금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먹는 사이즈 되면 입질하는데 대류가 있는 날은 그런 구간에서 입질을 취하려 하면 전부 헛방입니다. 거의 헛방에 그냥 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헛방이 심할수록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높은 구간에서 입질을 취해 보시면 훨씬 조과가 좋아집니다. 목내림 안 되면 지켜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꺼내면 됩니다. 찌가 겨우 일어서요. 편납량이 4cm가 넘는데도. 제가 보기에 넉넉하게 하려면 5cm 가까이 해도 될 것 같은 정도의 고기 밀도입니다. 지금 작은 고기들. 목내림 잘 안 됩니다. 들다 보면 참붕어죠. 타나에는 뭐 붕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만 그 위에 참붕어가 정말 그 매트처럼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들면 참붕어입니다. 제가 손을 꼭꼭 닦고 떡밥을 만지죠. 선물이 조금 들어가면 목내림 아예 안 돼버립니다. 뭐 하려고 저런 데서 낚시하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런 데서 해야 떡밥 컨트롤 실력이 늘어납니다. 방금 입질. 이 두 개 다 입질인데 헛방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헛방 나도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낚시하면서 뭐 럭키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가 꾸준히 들어와주는 상황을 바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잡어가 많지 않은 곳에서 미터 낚시를 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조칭을 하거나 그럴 때는 헛방 나면 손물 쳐서 뭐 터치 맞추는 경우가 많아져요. 근데 지금처럼 잡어가 많은 곳에서 손물을 치면 목내림도 안 될 뿐더러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터치 그대로 가면서 매겨야 돼서 어떻게든 풀림을 조절해서 먹는 사이즈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난리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걸 컨트롤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낚시터에 가도 두려움이 없죠. 낚시하는 분들 중에는요, 잡어 많은 곳은 아예 피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잡어 많은 곳 싫어 그러는데 싫은 게 아니고요. 내 밥달기와 투척과 떡밥 컨트롤 능력으로는 공략을 못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잡어가 많아도 공략이 되면 그걸 왜 피하겠습니까? 공략을 못하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반쪽짜리 낚시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장소를 만나면 와 공부하기 진짜 좋네 그러면서 진득하게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이런 낚시를 자꾸 하셔야 발전이 있습니다. 음료수도 좀 마시고. 채비가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요, 낚시를 해보면 목내림이 안 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별로 걱정 안 해요. 왜? 내가 맘먹으면 목내림 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목내림이 안 되는 이유는 아슬아슬한 목내림의 경계를 맞춰가기 위해서예요. 그 말은 높은 구간에서 매기겠다는 거죠. 목내림은 필요할 때 확실하게 시키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높은 구간에서 매기겠다라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소칭이 되는지 봅시다. 자, 보세요. 제가 수심 3m 권을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완전 초칭 손님 나올 수도 있어서 공략을 합니다.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활성이 좋아지는 듯 하면서도 소란스럽기만 하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 탄화를 공략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고요. 손을 열심히 닦아대죠. 일단은 수심을 한번 재봅니다. 여기가 잔교가 아니기 때문에 당겨 들어오다 보면 바닥이 닿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당기면 찍힐까를 보는 거죠. 자, 어디까지 당기면 찍히는지를 제가 파악했죠. 이제 고무를 빼고 낚시를 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서 당겨 들어와 보면 걸리니까 바닥에 닿으니까
지금 상태로 바닥에서 한 20cm 정도 뜬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사가 계속 내려가는 형태라서 조금만 더 들어가도 한 뼘씩 쑥쑥 내려갑니다. 이제는 진짜 초층이죠. 풍절로 초층을 고사해서 고기가 걸리면 손맛도 좋고 힘새도 예쁘게 나오겠죠. 이곳은요 여름 낚시에 최고입니다. 그늘이 딱 지잖아요. 지금은 가면 춥죠. 이제부터 공략을 시작을 하죠. 바람도 불고 심주보단 초층이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투척도 당연히 더 쉽고요. 놓으면 가니까. 바람도 심하고 목내림도 되기 전에 채비가 자꾸 떠내려가려 하죠. 브레이크. 고기가 하나에 뭐가 있네. 지금처럼 채비가 흐를 때는요 7목에 맞추면 6에서 4 사이에서 입질이 나오도록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상층부에 뭐가 있죠? 또 흘러나갑니다. 목내림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사이즈를 줄여서 목내림을 시켜낼 수 있느냐. 손물 치지 않고 점도 많이 내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죠. 사이즈를 줄여서 목내림을 시킬 수 있으면 먹는 사이즈의 도달도 쉬워집니다. 그러면 입질 빈도도 올라가는 거죠. 물론 밥을 엄청 크게 하면 목내림 시킬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면 중요한 구간을 통과해 버립니다. 자, 제가 지금 산림망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그네를 태우려고 하면 저 산림망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투척할 때 보시면 제가 약간 왼쪽으로 떡밥을 이렇게 던지듯이 놓습니다. 장척할 때 사용하는 투척법인데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쿡하죠. 노란 눈금 지나면 그냥 공략하면 됩니다. 입질. 저걸 공략했어야 되는데요. 초반이라서 그냥 뒀나 봅니다. 아까 그 노란 눈금 들어갈 때가 제일 좋은 포인트였는데 그때 입질을 하고 뭐 먹고 올리든지 그런 형태가 됐나 봅니다. 꼬랑지 걸려 나왔네요. 일단 저 하나에도 저 정도 사이즈의 고기가 있다면 저거보다 더 큰 애들도 있겠죠. 여기가 약간 장교 같은 느낌으로 여행한다면 거리 개념이 아니라 산화 개념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했던 19척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노지에서 낚시를 하면 깊은 수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 개념만 생각을 하고, 보통 탄화는 붙이거나 중간층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형층 찾는 공부는 잘 안 됩니다. 건드리면 정말 좋죠. 보통 저런 상황에서 헛방 나면 손물 치고 그렇게 바늘을 하죠. 넣고 40에 50 네. 찌는 그 네 번째 거 7, 8, 9, 10, 10호입니다. 10호. 수심보다 조금 더 높은 무력 정도입니다. 뒤에 보세요. 난리 나죠. 떡밥이 유지가 약간 약하거나, 그래서 먹는 사이즈에 좀 더 상층부에서 도달해 버리면 저런 애들이 바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을 할 때는 상층부에서는 먹는 사이즈보다 약간 오버가 돼야 되고, 어마어마하네. 타나에 들어가면 먹는 사이즈가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타나에서 먹는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큰 상태로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타나에 먹을 것들이 좀 축적이 되죠. 시비척은 뭐 투척의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채비를 보내주면 되니까요. 지금 저 채비를 넣고 목줄이 40에 50인데 초반에 저렇게 밀어버릴 정도면 위층에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유지가 되면 이 상태로 내려갑니다. 떡밥이나 찌를 과하게 쓰면 뭐 예쁘게 그냥 바로 일어서서 내려갈 테지만, 적당함을 찾으려고 하면 지금처럼 모자라게 느껴지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낚시를 해야지, 이게 조금 힘들다 해서 그냥 사이즈가 안 되면 냅다 고부력 꽂아가지고 통화를 짧은 하고 목줄에서 공략하면 이 낚시의 묘미를 잘 모르게 됩니다. 일본 명인들 영상 보면요, 찌가 저런 식으로 막 까불고 들어눕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낚시한 분들이 목내림이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잡어가 많은 그런 목내림 어려움과는 다릅니다.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이 환경에서 자꾸 낚시를 해보는 이유도 이런 환경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어렵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네, 방금 입질을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풍절 같은 경우에 휨새가 좋은 데지만 대가 일어서면 전체가 휘는 모습을 못 봅니다. 각도상. 서둘러서 대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깊은 수심에서 공략할 때는. 간혹 보면 깊은 수심 공략을 하면서 대를 빨리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대를 빨리 세우게 되면 고기가 힘을 쓸 때 낚싯대의 저항이 1, 2번대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1, 2번대에 무리가 오겠죠. 그러니까 대를 빨리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붕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십시오. 지금 또 보세요. 순식간에 다 내려가 버리죠. 저거는 과해서 내려간다기보다 끌고 내려가 버리는 형태예요. 지금 입질. 빨리 내려가 버리니까 심이 아직도 먹을 사이즈가 안 됐는데도 막 덤비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낚시에서 이런 고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감안하고 지금 낚시를 하는 거죠.
떡밥을 다 쓰면 그 남은 그릇은 물그릇으로, 그리고 물 사용하던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저는 새 떡밥을 얹어서 씁니다. 제가 시비적으로 제법 긴 시간 공략을 했는데 초반에 한 3, 40분 정도 해보고 나서 대충 어떻게 구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떡밥을 다시 배합하는 겁니다. 오감 400, 대립, 소립 그렇게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감자니까 다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부풀이 마르큐 다르고, 제가 써보지 않았지만 다른 브랜드들도 다르겠죠, 다. 그래서 제품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오감 400에 척을 안 넣으려고 하다가 남은 봉지에 지금 한 척이 제 느낌상 한 20 정도 있었어요. 2, 30. 그 정도만 넣습니다. 그리고 물 배합은 그대로 해도 단단해지잖아요, 조금 더. 300이죠. 5감 400에 보통 물 300을 할 텐데 척을 2, 30 더 넣고 300 그대로면 약간 더 단단해지죠. 이 상태로 해서 구사를 해야 되는데 다 풀어지기 전에 지금 돌립니다. 그래야 밥이 풀리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밥이 풀리지를 않게 됩니다. 떡밥을 뭐 다른 걸 조합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미 표준 정도의 수량을 넘어서는 단단함이 확보가 됐지만 제가 지금 GTS를 다시 200을 더 넣고 있어요. 그 말은 좀 더 단단하게. 이 정도면 아마 잡어가 없는 곳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생각해 보면 못 먹일 밥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만져보면 떡밥이 아주 빡빡합니다. 그냥 단단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빡빡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자루에다가 뭘 계속 이렇게 구겨 놓으면 밀도가 높아지면서 빡빡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GD를 더 넣습니다. GD 10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단단한 밥이 되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저 정도 넣으면 수분이 많이 부족해서 밥이 막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 돌려보면 빡빡하고 수분이 없는데도 수분이 있습니다. 돌리면 약간 몽글몽글하게 결착력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감 400에 척 한 2, 30, 물 300, 거기다가 GTS 200, GD 100 섞이시도록 손물만 한번 쳐줬습니다. 이렇게 돌릴 때 너무 엉기지 않도록.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떡밥보다는 수분의 양이 적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빡빡한 터치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떡밥을 만들어 놓고 잠시 휴식합니다. 그림이죠. 이런 연습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곳에서 계속 잡어들 또 작은 붕어들과 싸우는 이유는 떡밥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습장에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는 뭐 또 이런저런 고기 잡는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떡밥의 단단함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정도가 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